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6월 2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저는 고양시에 사는 이성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제 그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혹시 잘 보셨나요? 전뭐 거의 그냥 뭐 등산했어요, 제. 아, 그러셨군요. 네, 네. 등산했고, 네. 그리고 뭐 등산했고 노래방 갔고, 그래서 국민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생각은 있는데 네네. 감히 투자하고 네. 투자하기가 없더라고요, 저하고. 아, 네. 제가 오늘 그 이성수 대표님하고, 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드릴 건데, 첫 번째,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향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뭐 저는 일단은 이제 사람들의 또 이제 실질적인 우리 경제 상황하고 네. 사람들의 심리하고 네. 저는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거의 한 부분이 네. 그냥 저런 뭐 금리니 뭐 환율이니 무슨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의 심리, 그 경기의 기자가 기세 기자거든요. 아, 그렇죠. 사람들의 심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심리만 빼놓고 보면은 경제 상황이 부동산 시장이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경제 자체만 보면. 네. 근데 이제 심리나 정책 상황으로 보면 심리는 사람들이 이제 기대 심리라는 게 지금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현 정부를 기대를 하면서 네. 내심으로는 자기들이 기대를 하는 거죠. 부동산이 좋아지기를, 부동산 시장이. 네. 시장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뭐 가격 상승도 있겠지만 거래가 활발히 되는 게 거래가 요즘 안 제일 되니까. 중요하니까. 예. 그리고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중에 일부 사람들 투기꾼을 빼고는 네. 지금부터 가격이 상승되는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를 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가격이 상승되는 거는 또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는 그렇죠. 현재 가격대에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서 경제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 심리 관점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네. 그 부동산 정책 잘 써서 그런 기대 심리가 실질 심리로 반영되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피하는 게 중요한데 네. 지금부터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네. 아직 선거 결과가 뭐 제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6월 1일 8시 정도 되는데 6월 2일. 6월 2일. 죄송합니다. 6월 하셨나봐요. 6월 2일 네. 오전 8시가 좀 넘어가는 시간인데 대충 보니까 국민의힘이 12석? 네, 12석. 광역 네. 지방자치단체장을 12석. 그다음에 민주당이 5석. 네. 마지막까지 지금 엎치락뒤치락 했던 경기지사에서 네. 민주당이 가져간 것 같아요. 뭐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뭐 이렇게 12대 5로 나올 걸로 네네.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고 와, 대단하십니다. 다만 저는 12대 5.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안 했기 때문에 네네.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네. 12대 5가 나올 걸로 예측을 했고 시도지사도 정확하게 저는 맞췄어요. 네네. 근데 뭐 그냥 때려서 맞추는 거죠. 뭐 근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밀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네. 또 균형에 균형.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선거 결과가 네. 현 정부가 자만하지 않고 또 민주당도 반성의 기계를 삼는 네네.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참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 하지만. 예. 네네. 제가 방송에다가 그렇게 투표를 많이 해라고 사람들한테 독려를 했는데 이번 그 선거 투표가 그렇게 선거 투표율이 높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제 주위에 어저께 제가 등산하면서 또 네. 노래방 가고 중간에 이제 맥주 먹으면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한 20명 정도 되는데 다 네.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투표율이 50%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지금 이제 선거 결과가 이제 물론 제가 방송할 때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12대 5가 과연 지금 현재 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게는 힘을 좀 실어주는 거고 또 반대로 5석에 대한 또 견제의 차원, 특히 저는 경기지사를 갖다가 민주당에서 가져갔다는 게 상당히 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이 방송이 정치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부동산하고 부동산 이제 관련해서 네. 어차피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그런 심리적인 싸움인데. 네. 근데 요새는 워낙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네. 그래서 정보도 많고. 근데 네. 이제 보시면 막 언론을 보시면 뭐 언론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언론을 보시면 뭐 부동산 가격이 어떨 때는 뭐 0점 몇 포인트 상승했습니다라면서 상승했다고 호들갑. 네. 어떨 때는 뭐 5억이 떨어졌습니다라고 막 믿지 못할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걸러 들어야 되는데 네. 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은 뭐 자기 그 현재 재산을 갖다가 부동산으로 뭐 2배, 3배 뻥튀기 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저한테도 그런 행운이 왔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내적인 어떤 이기심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형태로 정부가 유도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 사람들이 자꾸 강남이나 이런 데서 불로소득 비슷하게 막 2배, 3배 먹으려고 현재 시절에도 아파트 뭐 20억짜리 한 50억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만약에 나라가 진행이 되면 좀 더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상황인데 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위너가 되는 사회에 이게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택한 이유이기도 한데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지 가격이 하락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거래가 잘 일어나는 정책을 좀 정부에서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네.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돈의 힘으로 부동산이 오르는 게 맞아요. 민주당이 못했다는 정책을 못했다는 거는 한 50% 네. 돈의 힘이 올린 게 50% 맞아요. 왜냐하면 네. 해외에도 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돈의 힘으로 올린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옥석 가리기 형태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 제일 좋습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게 부동산도 부동산 상품이기 때문에 네.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대로 평가받는 게 시장 경제 원리고 그거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책들이 그런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새롭게 나오는 정책이 바꾸는 것보다 이제, SOC 산업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SOC 사업을 갖다가 많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유는 이제 금리라든지 네. 그 다음에 세금 부분은 한쪽을 잘하면 한쪽이 그 반대급부가 발생하는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정책을 민주당이 했던 거를 반대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혹은 민주당이 했던 대로 땜방식으로 한다는 방식으로 다시 국민의힘이 한다면 네. 똑같이 민주당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상태를 이겼다고 흥분하지 말고 네. 그 단기간에 욕 얻어먹더라도 정책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네.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사람의 이제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SOC라가 될 수도 있고 네. 지금 이제 철도망 관련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네. 어저께 제가 관악산 갔다 왔어요. 신림선 갔다 왔어요. 네. 신림선 타고 갔다 오셨나요? 오, 저 어떠신가요? 대한민국 SOC에 관심이 많아요. 네. 이미 신분 당선을 탄 사람이고요. 네. 네. 신분당선 청계산 이야기를 이따가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전 어저께 신림선을 탄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신분 당선과 신림선을 2개 탄 사람은 대한민국 상위 1%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부럽네요. 네. 이렇게 이제 가서 보면은 이런 작은 변화가 그 신림선도 되게 긴 구간도 아니고 네네. 작은 변화예요. 차량도 3량밖에 안 되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림선 안에 탔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요 다 행복해하는 모습, 관악산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 다 행복해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산에 올라가면서 다 얼굴이 다 찌그러지죠. 근데 평지를 걸어갈 때 행복한 모습들을 보면서 네네. SOC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한민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만든 부분의 일부분이고 네. 또 부동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반적인 어떤 우리가 지방 분권도 중요하지만 네. 이런 수도권의 분권화가 이루어져야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잖아요. 네. 거기에 SOC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SOC를 이제 어느 정도를 막 뭐 즉흥적으로 발표하는 것보다 좀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발표를 해서 네.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유지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유지가 되면서 또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는 이제 현재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그 장관이라든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를 해요. 그렇죠. 나라나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입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자기가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한 자기 정치를 하기 때문에 네네. 즉흥적으로 일처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들을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해줘야 네.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 민주당이 지금 내부의 인력들이 다 똥대 막 머리가 돌대가리가 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치적인 방송 아닙니다. 아니긴 한데 이건 뭐 나는 투표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상관없어요. 얘기는 네, 상관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너무 국민의힘 편파적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도 심판을 했지만 네. 국민들이 좀 더 그런 견제의 눈을 조리를 좀 떠야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하지 않고 올바른 정책을 통해서 네. 실력으로서 검증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갖다 전면 수정하겠다고 지금 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제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물론, 다수당인 그 민주당의 그런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 로드맵을 갖다 좀 수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거든요. 근데 저 생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성수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공시가격. 정말 다 심리적인 문제지 실질적으로 공시가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예. 현실화가 예를 들어서 과거로 획일하고 생각하진 않아요. 현실화가 의미가 되게 추상적인 의미고 네. 실제적인 정책이 나와봐야 그 추상의 현실화 의미가 뭔지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재산세나 종부세 내봐야 얼마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이 잘 오질 않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부동산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 이걸 갖다가 좀 사람들이 이제 거래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이게 이 기준 공시지가의 현실화라는 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제가 이걸 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요. 아닙니다. 공시가 현실화가 아주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지만 그걸 통해서 심리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그것들이 경제의 기세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쳐서 거래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거래가 활성이 돼야 거기에 이제 관련돼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해결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소결론을 내리면 그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심리로 인해 가지고 이제 거래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또 다주택자 양도세도 완화해주면서 또 지금 이제 취득세가 지금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 수정이 된다고 하면 선거도 끝났고 이제 또 윤석열 정부에서 또 새롭게 무언가를 갖다가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신다는 거죠? 일단 심리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금리가 올랐잖아요.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텼고 못 버틴 사람은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버티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가 미국도 그렇고 조금 이제 그 물가가 어느 정도 미국도 안정화 추세 좀 올랐지만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어서 금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유지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아주 엄청나게 올린 개념이 아니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이미 생겼고 우리나라도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버틸 사람들은 다 많이 버틴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막 급락하고 이런 거 막 예측하는 사람들도 막 있는데 유튜브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로 인해서 다른 경제적인 충격도 아까 버틸 사람들은 다 버텨갖고 그렇죠. 모든 게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기세로 가면서 어떤 자산 가치를 급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 좀 줄어들었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예측드렸지만 푸틴의 정신 상태가 안 좋다는 거 그건 저도 옛날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방송에 이야기 안 했지만 저희 둘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다음에 이제 양쪽에서 지금 이제 들어갈 거예요, 협상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옛날엔 크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보니까 그 푸틴만 절대 권력자인 줄 알았는데 그 각 국가에는 그 절대 권력자를 밑받침하는 그 엘리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서도 사대부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대부가 배신을 하면 왕이 버티를 못해요. 그렇죠. 근데 푸틴도 보니까 밑에 그 엘리트들이 있더라고요. 푸틴 엘리트들이 이미 푸틴을 배신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는 푸틴만 옛날에는 핵버튼 같은 경우 푸틴만
결정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이 핵전쟁 위험이 좀 없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네. 푸틴의 어떤 비이성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러시아의 어떤 엘리트 계층의 그런 기능들이 살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성적인,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죠.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이성적 상태로 가다 보면 이성적 상태로 가면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세계 경제의 양대 불안이었던 우크라이나 사태, 그 다음에 어디죠? 저 금리 문제, 네, 이런 금리 것들이 문제. 올랐지만 이제 안정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우리가 이제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가는 거, 그게 버티기로 들어가고 대부분 많이 버틸 사람들 버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런 민주당 정부에서 마련했던 정책들을 아주 한꺼번에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좀 바꾸면서 그 네. 안에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뭐 그런 세금 정책 이런 게 아니라 네. SOC라든지 이런 예. 시장 우리가 시장으로 어차피 돌려야 예, 예. 되잖아요. 세금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친시장 정책. 친시장 정책으로 핀다면 예. 그런 시장 정책인 그 수단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통해서 기대 심리를 확장시키고 그걸 통해서 가면 네. 현재 그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네.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형태로 순환이 될 것 같다.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제 네.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지역 이슈로 봐서는 네, 지역 이슈. 이제 그 3기 신도시 관련된 네. 토지보상금이 예. 어느 정도 경제 윤활유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정책적인 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돈이 어느 정도 풀리면 그 네. 돈이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건 돌아야 되는데 민주당 정부는 그걸 못했어요. 돌리는 걸 네. 자꾸 움켜잡고 있었죠. 네, 그렇죠. 저승 가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움켜잡으면 안 돼요. 돈은 돌려야 돼요. 어떻게든 지하 경제도 좋고 다 좋아요. 네, 네. 옛날에는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지하 돈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네. 지하 경제 있잖아요. 네. 무슨 뭐 접대 문화 이런 네. 거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 정부는 그걸 움켜쥐고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모양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새로운 정부는 이제 그런 걸 돌리는 방식으로 하는데 또 재수가 좋게 이제 이런 세계신도시 돈들이 네, 나오면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에서 뭐 좀 마중물, 네, 마중물에 돌아가는데 저는 뭐 돌아간다 하더라도 네. 옛날처럼 부동산 가격을 막 급등시키면서 돌아가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시키면서 네. 뭐죠 아까 이제 실제로 그 모든 부동산이 다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네. 좋은 부동산이 올라가는 그렇죠. 개념으로 가고 그게 시장 경제 원리고 네. 그런 것들을 이런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반기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여야가 싸울 일도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선거도 없잖아요. 네, 2년 그렇죠. 동안.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양 정당이 국민한테 다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죠. 2년 있다가 반대를 할 선거가 수가 있으니까. 있는 네.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아마도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